일단 우리 뭐 헌법이고 뭐든 간에 여성은 병역 이행 대상자가 아닙니다. 여성들이 원해서 하는 게 아니라 헌법에 이렇게 규정되어 있죠. 게다가 지금 이 사회의무제가 나온 것이 국방부나 병무청에 따르면 나온 배경이 군 가산점 제도가 그 문제가 됐을 때 지은이 여성부 장관이 군대에 갈 수도 없는 여성들에게는 아무런 혜택도 주지 않으면서 왜 우리더러 군 가산점 받아들이느냐라는 이유만으로 여성들에게도 기회를 주겠다는 것이 국방부랑 병무청의 이 그 여성 사회복무의 배경입니다. 근데 여성부에 의뢰해 본 결과 단 한 번도 국방부나 병무청으로부터 사회복무제도, 여성의 사회복무제도에 대해서 논의를 하거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치지를 않았어요. 일단은 여성들이 병역 의무 대상자가 아닐 뿐더러 여성계를 위해서 했다라고 그러면서 여성부의 의견을 조율을 했다고 하면서 전혀 그런 법이 없기 때문에 왜 이게 나왔는지에 대해서는 당연히 군 가산점 제도를 부활하기 위해서 이런 포석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음모론까지 나와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시점이 조금 이따 뭐 대선을 앞두고 있는데 노무현 대통령도 군 복무기간 단축하겠다는 걸 공약을 했기 때문에 많은 그 군대 가기 전에 그 투표권자들이 표를 던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또 여성들의 경우에는 사회복무제도를 만약에 물론 원하는 사람에 대해서만 할 수 있다 하더라도 22개월 정도면 2년 가까운 하다 보면 지금 가뜩이나 뭐 저출산 이런 걸로 문제가 되는데 결혼 연령이나 취업 연령이 늦어져서 결국 아이 낳는 것까지 늦어지기 때문에 총체적인 문제가 굉장히 많아진다는 거죠. 단순히 뭐 군에 대신에 이걸 하겠다라거나 필요한 인원을 보충하기 위해서 여성들도 원하는 사람 받아들이겠다는 굉장히 그 포용적인 의견이 아니라 아주 정말 송영선 의원도 지적하셨지만 졸속으로 하신 거고 전혀 여성계나 여성부랑 협의를 거치지 않고 우리가 원치 않는 일을 마치 우리에게 시혜를 베푸는 것처럼 하는 것이 저는 문제가 많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군 가산점이건 뭐 이 사회복무 문제건 왜 맨날 남녀 문제로만 가르는지 그것부터가 저는 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말씀하신 나온 거고요. 이 아까 그 여성의 병역 의무 면제가 헌법에 규정되어 있다는데 그건 아닙니다. 병역법 3조입니다. 예, 그렇고 이 지금 사회복무제도를 뭐 들고 나온 것이 아까 우리 송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소위 국방개혁 2020 이게 뭔가 하면 현역병이 지금 67만입니다. 이걸 앞으로 50만으로 줄이겠다는 거거든요. 그 50만으로 줄이는데 문제는 사병을 30만으로 제한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전제가 무엇인가 하면 그 현역병 복무기간을 육군의 경우에는 18개월로 줄이겠다는 겁니다. 이거 대단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대통령께서 그 연말에 그 평통 상임위 다 초청해 놓고 이 군대에서 성능이 아까우니까 빨리 제대식에서 장가 보내자 이러니까 당장 그 이튿날 청와대에서 검토 중이다 이렇게 나오고 나서 급격스럽게 이게 올해 상반기에 이것이 그 자료로 나왔는데 문제는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청자들을 위해서 문제는 그 병사가 가장 숙련되는 시기가 18개월째예요. 그건 많은 군 전문가들이 연구를 하고 또 제대 군인들이 전부 다 동감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병사가 전쟁을 치를 때는 장교하고 일체가 돼서 치르는 것이 아닙니다. 병사들이 일체가 돼서 치르는 거예요. 고참병이 리드를 합니다. 그런데 리드를 할 고참병을 다 빼내는 거예요. 잠깐만요. 아니,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아니, 중요한 문제는 우리 세상에 중요한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전 변호사 들으세요. 오늘 논의의 초점, 오늘 토론의 주제는 이번에 국방부에서 발표한 병역제도 개선안 중에서 다 다루자는 것이 아니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군 병력 감축안을 설명하셨는데, 그렇게 크게 말씀하시죠. 제가 그 말씀을 제가 드리기 전에 문제점 하나만 짚고 넘어간다는 거예요. 하시고. 이게 현역병 1개월 줄이면 1만 명 감축 효과가 있어요. 6개월 줄이면 6만 명 감축 효과가 있습니다. 숙달된 병사들 6만 명을 빼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위험하다는 것이고요. 물론 이게 사회복무제도가 병력에 예외 없다 이것을 우리 사회에 이제 끌고 들어오면 지금까지 소위 편법이 설치됐던 제일 큰 영역이 바로 이 병력 문제예요.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문제이거든요. 이 문제는 아마 해결이 될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육체적인 장애가 심한 장애인을 제외한 나머지 면제자들에게 전부 다 사회복무를 다 명하겠다, 바로 부과하겠다 이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국민적인 일체감을 심어주는 그런 효과는 있을 거예요. 그런데
미안하지만 여성의 사회복무 이거 성공 못합니다. 감히 말씀드리는데 어느 여성이 지원하겠어요? 몇 명이 지원하겠습니까? 그리고 여성은 국방의 의무를 지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현 병력법상 지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지 사회복무를 하다가 피곤하면 언제든지 그만둘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불확실한 이 게임을 국가 안보라는데 그런 실험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여성의 그 사회복무 이 자체를 저는 굉장히 의심스러운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복무제도는 사실 아직 논의 하겠다고 하지만 여성들에게 대해서 특별히 지금 여론조사한 적도 없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는 군 가산점 제도를 포석을 깔고 이거를 한다면 이거 역시 형평성에 맞지가 않는 거죠. 군을 제대로 갔다 온 사람 가산점과 사회복무를 원해서 다녀온 여성들에게 똑같이 그러면 그런 점수가 주어지느냐 이건 아니기 때문에 형평성에 맞지가 않고요. 아까 제 변호사님께서는 누가 하겠냐 와서 지겨우면 그만둘 거다라고 했는데 여성들이 그렇게 지겹다고 금방 그만두는 여성 드뭅니다. 어떻게 어떤 직장에 다 다니고 그런 면으로 다들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직장에서도 여자는 안 되겠지라고 안 하는 거여서 그거는 하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군대를 그러면 여성들에게도 갈 것이냐 전체 여성들도 한번 군대를 가보자라는 제안이 나왔었죠. 여성부에서도 그럼 우리도 군대 가게 해다오라는 의견을 내린 적도 있습니다. 그랬는데 대학 여대생들을 대상으로 했을 경우에 가고 싶다라고 한 여성들이 59%, 60% 과반수가 넘었습니다. 근데 남성들은 여자들이 그럼 군대 가는 걸 원합니까? 했을 때 23%인가 밖에 원치 않았어요. 오히려 여성들과 남자 똑같이 군대에 가는 건 남성들이 원치 않더군요. 만약에 여자, 남자 전부 다 군대 갔다 온다면 남자들 못 견디실 겁니다. 여자들이 군대 얘기하는 거 정말 못 들으실 거예요. 내가 군대 시절에 어땠는데 우리 상사 언니가 어땠는데 이런 식으로 군대 얘기 축구 얘기만으로 굉장한 자랑거리를 여기시는 분들이 똑같이 된다면 그건 아마 남성들이 원치 않아서라도 전체적으로 여성들에게 군대 갈 기회가 안 주어질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사실은 그렇게 상당수의 젊은 여성들이 우리에게도 군대 갈 기회를 다오라는 의견을 갖고 있고 어떻게 보면은 사회복무제가 군 복무로 간주하는 그런 제도의 하나라면은 여기에 참여하게 해서 군대 가게 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것, 8만 원 급여를 말씀하셨지만 그것 때문에 여성들이 사회복무제에 참여하게 될 것 같지는 않고요. 그렇죠. 사회복무제 근무하면 인센티브를 주면은 갈 것 같기도 합니다. 하나만 제가 먼저 시정을 할게요. 이게 사회복무기간부터 말씀을 잘 하시고 나가야 됩니다. 사회복무기간은 22개월입니다. 22개월인데 아까 임 의원님 하시는 말씀대로 8만 원 받고 22개월을 복무해서 가산점을 받겠다 하는 여성이 나오리라고 판단하십니까? 우리나라에 그렇게 애국심으로 똘똘 뭉쳐진 여성들이 많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천만의 얘기입니다. 그리고요, 아까 군 복무를 하고 싶다는 그런 설문조사를 하니까 여성이 많더라. 어디서 설문조사했는지 정말 믿기지가 않고요. 자꾸 이 이 사회복무 제도를 두고 마치 여성의 어떤 사회복무 제도에 넣어서 가산점 주는 걸 이걸 보장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문제와 이 문제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군 필자 제대자들에게 제대 군인들에게 가산점을 주는 것은 그 사람들에게 긍지를 심어주는 사실상 현재 존재하는 방법 중에서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아니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에 대해서 보상과 그다음에 굉장히 고마움을 표해야 된다는 건 전 남자는 아니고 군대를 못 갔습니다만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만약에 제 아들이 군대 가서 동생을 한다면 굉장히 가슴 아플 겁니다. 그리고 정말 국군의 무대만 봐도 가슴이 저려요. 그런데 그 보상이라는 것은 얼마든지 다른 기회로도 줄 수 있다는 거죠. 시험 치고 다 들어간다면 호봉에 차등을 준다든가 연금 문제라든가 얼마든지 나라에서 돈이나 뭐를 통해서 할 수가 있는데 굳이 여성들로부터 점수를 뺏어서 한다는 거는 내가 청소할게 해갖고 청소하는 아이에게 청소 안 한 사람들 먹을 빵을 다 갖다 주는 거랑 똑같다는 얘기죠. 군 가산점제 논란은 조금 뒤에. 가산점제도가 위헌이라는 거는 1999년에 이미 돼서 제대된, 군 용어로 치면 이미 제대된 법안입니다. 근데 그 제대된 제도를 새삼스럽게 다시 현역으로 끌어올리려는 이유를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여러 가지 정치적 이유라든가 있겠지만 이미 다 위헌이라고 판결받은 것을 또 다시 살리고 내는 것은 선거를 앞두고라든지 남성들에게 호응을 받으라든지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해서 하고 거듭 강조드리지만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제도로든지 간에 보상을 해드리고 감사함과 혜택을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건 남녀 문제가 아닙니다. 제 친구들 중에서도 여자지만 아들을 둔 엄마들은 뭐 5점이 아니라 20점을 더 줘도 된다고 얘기를 하고, 딸을 둔 남자 동창들은 우리 아이 공무원 시험 보는데 1점, 0.01점 차이로 하는데 이건 안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법안을 하신 의원께서는, 예, 고종원 의원께서는 뭐 어머니나 누나의 심정을 어떻게 이렇게 양보를 안 쓰냐고 하지만, 그럼 왜 아버지나 오빠의 심정에 대해서 정말 다른 데는 다 막혀 있고 유일하게 평등하게 돼 있는 공무원 시험에서 좀 들어가 보려는 여성들을 왜 아버지 오빠의 마음을 안 하는지 잘 모르겠고요. 군대를 또 이렇게 안 가려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군대 가는 분들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려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 나오시는 모든 분들이, 저는 물론 군대를 못 갔습니다만 마치 지옥이나 무슨 엄청난 데처럼 말씀을 하세요. 뭐 썩으면 거의 제일 나쁜 밥 먹인다. 8만 원 살 수 있느냐. 대통령부터 거기 갔다 오면 썩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니까 누가 가고 싶겠습니까? 저도 아들 있으면 빼고 싶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면 무사히 다 마치신 분들은 비정상적인 분들입니까? 지금 살고 있는 그 군대 의무를 하시는 분들은 이상한 분들입니까? 학생들도 뭐 정말 급식 정말 열악하게 먹지 않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아끼다 보면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희생을 치르신 분들, 뭐 24개월, 36개월 다니신 분도 있잖아요. 이런 분들한테는 입사는 똑같이 하되 가서 뭐 더 호봉을 높여준다든가, 아까 뭐 거듭 강조하지만 정말 잘 다녀왔다 박수 쳐주고 훌륭하다. 지금 안 갔다 오면은 갔다 온다 하더라도 대체 복무한 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얼마나 로드를 받고 있습니까? 예. 그 지금 제대된 법안이다 이런데 그 헌법재판소의 판결문 그 당시에 이제 위헌 판결이 나왔습니다. 예. 지금 같으면 아마 헌법 불합치 판결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게 제대된 법안이 아닌 게요. 그 판결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이게 헌법 제39조에서 정한 국방의 의무가 그 모든 국민에게 다 부여되는 것이니까 그 군대에 가서 있는 보내는 것이 특별한 희생이 아니다. 이걸 전제로 깔고 있어요. 그리고 39조 제2항에 그 제대 군인들에게 특별히 이제 불이익을 안 준다는 것도 이건 그 아주 문리적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그리고 어떤 결론이 어떤 과정을 거치는가 하면 남자들 대부분이 군에 가고 여자들 대부분은 군에 안 가니 군에 갔다 온 사람에게만 가산점을 주는 것은 결과적으로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결과적으로 여성에 대해서 남자가 더 이제 대우를 받는 것이다. 차별 대우를 받는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가 그 공무원 시험에 있어서 그걸 신체 조건, 학력, 그리고 이제 소위 그 병력 상황 이런 것으로서 판정받아서 현역으로 가는데, 그래서 현역으로 갔다 그는 본인이 이사와 상관없는 그런 조건으로 결국 나중에 공직을 담당한다는 것이 공무단임권 위반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헌법조항 2개를 위반했다. 평등권 위반했고 공무단임권을 위반했다는 건데, 그러면서 또 헌법재판소가 그 판결문에 보면 묘하게 적어놓았습니다. 이게 군의 제대 군인에게 그 보상은 해줘야 되는데, 희생을 치렀으니까 보상은 해줘야 되는데, 이 3점에서 당시 5점 주는 것은 이건 너무 큰 점수니까, 그 당시에 이게 변별력이 없는 시험이니까 대부분 이제 근데 90점, 90몇 점을 받는단 말입니다. 이래서 5점 보태버리면 거의 만점 수준에 가는 거예요. 이러니까 군 미필자들이 너무 이게 차별을 많이 받으니까 결국 이제 차별이라는 거죠. 이래서 이건 큰 차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 견해는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보상을 해주되 이게 3점에서 5점 주는 것은 너무 과한 것이다. 당시에 점수를 2점으로 하고 뭐 당시에 논의의 그 과정을 쭉 지켜보니까 자기가 얻는 점수에 2%에서 3% 정도 주는 것, 이 정도가 적합하지 않겠느냐 그런 논의가 있었답니다. 아마 이번에 이원 입법이 된 것도 결국 그 논의의 틀 안에서 나는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근데 그건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사실 저도 한 일주일만 쉬다가 나와도
현업에 다시 복귀할 때 조금 시차를 느끼는데 22개월 이상 군대에서 뭐 태권도 배우고 뭐 총쏘고 하다가 시험 문제 풀기 어렵겠죠. 머리 굳어져 있으라고 생각을 합니다. 2점, 5점 이게 문제가 아니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군 가산점 제도가 모든 것이 형평성과 평등성의 원리를 따른다면 이거 역시 공무원 시험 아까 이모님 강조하신 대로 1000명에게만 혜택을 주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만 억울하구나 피해받고 있구나라는 걸 한다면 역시 평등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저희 군 다녀온 분들의 카퍼레이드 해드리고 싶어요. 정말 다 안아드리고 싶습니다. 그것도 법으로 지정해 주시다면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못 가서 못하는 거지 안 해준 거 갖고서는 축하만 해줄 얘기는 아닌 거죠. 군대가 그렇게 나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바람에 전부 다 편법 쓰고 손가락 잘라서라도 안 가고 싶어하고 뭐 신의 아들이 이런 얘기 나오는 거는 다녀오신 분들이 너무나 막 심하게 그다음에 이런 여성들은 오히려 군대 험한 얘기 하지도 않는데 남성분들이 군대에 대한 이런 악몽을 더 많이 만들어 주시는 것 같아요. 미안하지만 여성의 사회복무 이거 성공 못합니다. 감히 말씀드리는데 어느 여성이 지원하겠어요? 몇 명이 지원하겠습니까? 그리고 여성은 국방의 의무를 지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현 병역법상 지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지 사회복무를 하다가 피곤하면 언제든지 그만둘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불확실한 이 게임을 국가 안보라는데 그런 실험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여성의 사회복무 이 자체를 저는 굉장히 의심스러운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복무제도는 사실 아직 논의 하겠다고 하지만 여성들에게 대해서 특별히 지금 여론조사한 적도 없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는 군 가산점 제도를 포석을 깔고 이거를 한다면 이거 역시 형평성에 맞지가 않는 거죠. 군을 제대로 갔다 온 사람 가산점과 사회복무를 원해서 다녀온 여성들에게 똑같이 그러면 그런 점수가 주어지느냐 이건 아니기 때문에 형평성에 맞지가 않고요. 아까 제 변호사님께서는 누가 하겠냐 와서 지겨우면 그만둘 거다라고 하는데 여성들이 그렇게 지겹다고 금방 그만두는 여성 드뭅니다. 어떻게 어떤 직장에 다 다니고 그런 면으로 다들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직장에서도 여자는 안 되겠지라고 안 한 거여서 그거는 하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군대를 그러면 여성들에게도 갈 것이냐 전체 여성들도 한번 군대를 가보자라는 제안이 나왔었죠. 여성부에서도 그럼 우리도 군대 가게 해다오라는 의견을 내린 적도 있습니다. 그랬는데 대학 여대생들을 대상으로 했을 경우에 가고 싶다라고 한 여성들이 59%, 60% 과반수가 넘었습니다. 근데 남성들은 여자들이 그럼 군대 가는 걸 원합니까? 했을 때 23%인가 밖에 원치 않았어요. 오히려 여성들과 남자 똑같이 군대에 가는 건 남성들이 원치 않더군요. 만약에 여자, 남자 전부 다 군대 갔다 온다면 남자들 못 견디실 겁니다. 여자들이 군대 얘기하는 거 정말 못 들으실 거예요. 내가 군대 시절에 어땠는데 우리 상사 언니가 어땠는데 이런 식으로 군대 얘기 축구 얘기만으로 굉장한 자랑거리를 여기시는 분들이 똑같이 된다면 그건 아마 남성들이 원치 않아서라도 전체적으로 여성들에게 군대 갈 기회가 안 주어질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사실은 그렇게 상당수의 젊은 여성들이 우리에게도 군대 갈 기회를 다오라는 의견을 갖고 있고 어떻게 보면은 사회복무제가 군 복무로 간주하는 그런 제도의 하나라면은 여기에 참여하게 해서 군대 가게 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것, 8만 원 급여를 일단 우리 헌법이고 뭐든 간에 여성은 병역 이행 대상자가 아닙니다. 여성들이 원해서 하는 게 아니라 헌법에 이렇게 규정되어 있죠. 게다가 지금 이 사회의무제가 나온 것이 국방부나 병무청에 따르면 나온 배경이 군 가산점 제도가 문제가 됐을 때 지은이 여성부 장관이 군대에 갈 수도 없는 여성들에게는 아무런 혜택도 주지 않으면서 왜 우리더러 군 가산점 받아들이느냐라는 이유만으로 여성들에게도 기회를 주겠다는 것이 국방부랑 병무청의 이 여성 사회복무의 배경입니다. 근데 여성부에 의뢰해본 결과 단 한 번도 국방부나 병무청으로부터 사회복무제도, 여성의 사회복무제도에 대해서 논의를 하거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치지를 않았어요. 일단은 여성들이 병역 의무 대상자가 아닐 뿐더러 여성계를 위해서 했다라고 그러면서 여성부의 의견을 조율을 했다고 하면서 전혀 그런 법이 없기 때문에 왜 이게 나왔는지에 대해서는 당연히 군 가산점 제도를 부활하기 위해서 이런 포석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음모론까지 나와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시점이 조금 이따 대선을 앞두고 있는데 노무현 대통령도
군 복무 기간 단축하겠다는 걸 공약을 했기 때문에 많은 그 군대 가기 전에 그 투표권자들이 표를 던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또 여성들의 경우에는 사회복무제도를 만약에 물론 원하는 사람에 대해서만 할 수 있다 하더라도 22개월 정도면 뭐 2년 가까운 하다 보면 지금 가뜩이나 뭐 저출산 이런 걸로 문제가 되는데 결혼 연령이나 취업 연령이 늦어져서 결국 아이 낳는 것까지 늦어지기 때문에 총체적인 문제가 굉장히 많아진다는 거죠. 단순히 뭐 군에 대신에 이걸 하겠다라거나 필요한 인원을 보충하기 위해서 여성들도 원하는 사람 받아들이겠다는 굉장히 그 포용적인 의견이 아니라 아주 정말 송영선 의원도 지적하셨지만 졸속으로 하신 거고 전혀 여성계나 여성부랑 협의를 거치지 않고 우리가 원치 않는 일을 마치 우리에게 시혜를 베푸는 것처럼 하는 것이 저는 문제가 많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군 가산점이건 뭐 사회복무 문제건 왜 맨날 남녀 문제로만 가르는지 그것부터가 저는 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말씀하신 나온 거고요. 이 아까 그 여성의 병역 의무 면제가 헌법에 규정되어 있다는데 그건 아닙니다. 병역법 3조입니다. 예, 그렇고 이 지금 사회복무 제도를 뭐 들고 나온 것이 아까 우리 송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소위 국방개혁 2020 이게 뭔가 하면 현역병이 지금 67만입니다. 이걸 앞으로 50만으로 줄이겠다는 거거든요. 그 50만으로 줄이는데 문제는 사병을 30만으로 제한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전제가 무엇인가 하면 그 현역병 복무기간을 육군의 경우에는 18개월로 줄이겠다는 겁니다. 이거 대단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대통령께서 그 연말에 그 평통 상임위 다 초청해 놓고 이 군대에서 성능 게 아까우니까 빨리 제대식에서 장가 보내자 이러니까 당장 그 이튿날 청와대에서 검토 중이다 이렇게 나오고 나서 급격스럽게 이게 올해 상반기에 이것이 그 자료로 나왔는데 문제는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청자들을 위해서 문제는 그 병사가 가장 숙련되는 시기가 18개월째예요. 그건 많은 군 전문가들이 연구를 하고 또 제대 군인들이 전부 다 동감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병사가 전쟁을 치를 때는 장교하고 일체가 돼서 치르는 것이 아닙니다. 병사들이 일체가 돼서 치르는 거예요. 고참병이 리드를 합니다. 그런데 리드를 할 고참병을 다 빼내는 거예요. 아니, 잠깐만요. 아니,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아니, 중요한 문제는 네. 우리 세상에 중요한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전 변호사 들으세요. 오늘 논의의 초점, 오늘 토론의 주제는 이번에 국방부에서 발표한 병역제도 개선안 중에서 다 다루자는 것이 아니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군 병력 감축안을 설명하셨는데 그렇게 크게 말씀하시죠. 제가 그 말씀을 제가 드리기 전에 문제점 하나만 짚고 넘어간다는 거예요. 하시고. 이게 현역병 1개월 줄이면 1만 명 감축 효과가 있어요. 6개월 줄이면 6만 명 감축 효과가 있습니다. 숙달된 병사들 6만 명을 빼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위험하다는 것이고요. 물론 이게 사회복무제도가 병역에 예외 없다 이것을 우리 사회에 이제 끌고 들어오면 지금까지 소위 편법이 설치됐던 제일 큰 영역이 바로 이거 병역 문제예요.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문제였거든요. 이 문제는 아마 해결이 될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육체적인 장애가 심한 장애인을 제외한 나머지 민재자들에게 전부 다 사회복무를 다 명하겠다, 바로 부과하겠다 이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국민적인 일체감을 심어주는 그런 효과는 있을 거예요. 그런데 남녀 문제가 아닙니다. 제 친구들 중에서도 여자지만 아들을 둔 엄마들은 뭐 5점이 아니라 20점을 더 줘도 된다고 얘기를 하고 딸을 둔 남자 동창들은 우리 아이 공무원 시험 보는데 0.01점 차이로 하는데 이건 안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법안을 하신 의원께서는 고종원 의원께서는 뭐 어머니나 누나의 심정을 어떻게 이렇게 양보를 안 쓰냐고 하지만 그럼 왜 아버지나 오빠의 심정에 대해서 정말 다른 데는 다 막혀있고 유일하게 평등하게 돼 있는 공무원 시험에서 좀 들어가 보려는 여성들은 왜 아버지 오빠의 마음을 안 하는지 잘 모르겠고요. 군대를 또 이렇게 안 가려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군대 가는 분들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려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 나오시는 모든 분들이 저는 물론 군대를
못 갔습니다만 마치 지옥이나 무슨 엄청난 데처럼 말씀을 하세요. 뭐 썩으면 거의 제일 나쁜 밥 먹인다. 8만 원 살 수 있느냐. 대통령부터 거기 갔다 오면 썩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니까 누가 가고 싶겠습니까? 저도 아들 있으면 빼고 싶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면 무사히 다 마치신 분들은 비정상적인 분들입니까? 지금 살고 있는 그 군대 의무를 하시는 분들은 이상한 분들입니까? 학생들도 뭐 정말 급식 정말 열악하게 먹지 않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아끼다 보면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희생을 치르신 분들, 뭐 24개월, 36개월 다니신 분도 있잖아요. 이런 분들한테는 입사는 똑같이 하되 가서 뭐 더 호봉을 높여준다든가, 아까 뭐 거듭 강조하지만 정말 잘 다녀왔다 박수 쳐주고 훌륭하다. 지금 안 갔다 오면은 갔다 온다 하더라도 네. 대체 복무한 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얼마나 로드를 받고 있습니까? 예. 그 지금 제대된 법안이다 이러는데 그 헌법재판소의 판결문 그 당시에 이제 위헌 판결이 나왔습니다. 예. 지금 같으면 아마 헌법 불합치 판결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게 그 제대된 법안이 아닌 게요. 그 판결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이게 헌법 제39조에서 정한 국방의 의무가 그 모든 국민에게 다 부여되는 것이니까 그 군대에 가서 인연 보내는 것이 특별한 희생이 아니다. 이걸 전제로 깔고 있어요. 그리고 39조 제2항에 그 제대 군인들에게 특별히 이제 불이익을 안 준다는 것도 이건 그 아주 문리적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그리고 어떤 결론이 어떤 과정을 거치는가 하면 말씀하셨지만 그것 때문에 여성들이 사회복무제에 참여하게 될 것 같지는 않고요. 사회복무제 근무하면 인센티브를 주면은 갈 것 같기도 합니다. 하나만 제가 지적을 할게요. 이게 사회복무기간부터 말씀을 잘 하시고 나가야 됩니다. 사회복무기간은 22개월입니다. 예, 22개월인데 아까 임 의원님 하시는 말씀대로 8만 원 받고 22개월을 복무해서 가산점을 받겠다 하는 여성이 나오리라고 판단하십니까? 우리나라에 그렇게 애국심으로 똘똘 뭉쳐진 여성들이 많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천만의 얘기입니다. 그리고요, 아까 그 군 복무를 하고 싶다는 그런 설문조사를 하니까 여성이 많더라. 그 어디서 설문조사했는지 정말 믿기지가 않고요. 자꾸 이 이 사회복무 제도를 두고 마치 여성의 어떤 사회복무 제도에 넣어서 가산점 주는 걸 이걸 보장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문제와 이 문제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군 필자, 제대자들에게, 제대 군인들에게 가산점을 주는 것은 그 사람들에게 긍지를 심어주는 사실상 현재 존재하는 방법 중에서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아니,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에 대해서 보상과 그다음에 굉장히 고마움을 표해야 된다는 건 저도 전 남자는 아니고 군대를 못 갔습니다만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만약에 제 아들이 군대 가서 동생을 한다면 굉장히 가슴 아플 겁니다. 그리고 정말 국군의 무대만 봐도 가슴이 저려요. 그런데 그 보상이라는 것은 얼마든지 다른 기회로도 줄 수 있다는 거죠. 시험 치고 다 들어간다면 호봉에 차등을 준다든가 뭐 연금 문제라든가 얼마든지 나라에서 돈이나 뭐를 통해서 할 수가 있는데 굳이 여성들로부터 점수를 뺏어서 한다는 거는 내가 청소할게 해갖고 청소하는 아이에게 청소 안 한 사람들 먹을 빵을 다 갖다 주는 거랑 똑같다는 얘기죠. 군 가산점제 논란은 조금 뒤에. 점제도가 위헌이라는 거는 1999년에 이미 돼서 제대된, 그러니까 군 용어로 치면 이미 제대된 법안입니다. 근데 그 제대된 제도를 새삼스럽게 다시 현역으로 끌어올리는 이유를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뭐 여러 가지 정치적 이유라든가 뭐 있겠지만 이미 다 위헌이라 판결받은 것을 또 다시 살리고 내는 것은 뭐 선거를 앞두고라든지 남성들에게 호응을 받으라든지 뭐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해서 하고 뭐 거듭 강조드리지만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제도로든지 간에 보상을 해드리고 감사함과 혜택을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건